비트코인의 가격이 삼각수렴을 하면서 좀처럼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 비트코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재도 많았던 비트코인 누가 팔고 있었나 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반감기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였고 수익 보전을 위해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기료나 해시파워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채굴자들한테 반감기는 악재였던 것이죠. 즉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들어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이었고 비트코인 채굴자 입장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채굴자들이 같은 노력을 했는데 반감기로 인해 보상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직장인으로 치면 월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았죠. 따라서 채굴자들이 채굴 장비, 전기세 등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반감기 이후의 매도세의 원인이었고 무려 7조 원이나 되었던 것이죠. 채굴자들이 반감기 이후 매도를 하였다는 것은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량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된 코인 현물의 총량은 거래소로 입금된 양이 많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보시다시피 반감기인 4월 19일에 최대를 찍고 그 이후 점점 그 양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세가 잠잠해진 뒤 5월 6일에 그동안의 매도를 주도했던 그레이스케일 4개월 동안의 자본 유출 이후 약 6,300만 달러의 첫 유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ETF를 통해 상승장을 이끈 블랙락 측은 뉴스를 공개했는데요. 구프펀드와 연금도 비트코인 투자에 큰 관심이 있다는 뜻을 내붙였습니다. 구프펀드 운용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정말로 비트코인에 국가 단위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락 자산 수익률 지도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투자 성적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블랙락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정치권을 보면 올해 말 있을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지지율이 호각세를 띠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예정이고 하원 의원 역시 이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어요. 이번 선거에는 심지어 선거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사기 대출 의혹으로 벌금 4,700원을 내야 하고 그의 회사 트루스소셜이 시장가치 6조 원을 기록하는 등 원래 대통령 후보 이전에 사업가 기질이 발현이 됐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미국 금리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대기 중인 대기성 자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또한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가 있다면 더욱더 큰 비트코인의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주식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채굴기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업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정 다음 5월 22일이고 이것은 지난 2월에도 CPI 지수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진 항목입니다.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AI 관련주와 AI 코인이 니어 프로토콜, 랜더, 타오, 더그래프, 인젝티브 등의 코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계의 움직임을 보면 JP모건, 웰스파고 등 거대 금융사들이 자산 토큰화를 통해 새로운 원장 기반 결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대기업이 참가하는 이유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작동하는 데에 비해서 암호화폐 상에서는 24시간 동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굉장히 보수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토큰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채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통적인 금융인 트레드파이에서 탈중앙화에 대한 금융인 디파이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토큰화는 2030년까지 최소 40조 원, 최대 하나로 1조 원의 자산이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 증권위의 요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형 프로토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 상장사의 정보를 중앙기관이 미국 증권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의문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상장사들은 미국 증권위에 위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에 대해 암호화폐는 이미 상장사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사는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되는 데에 비해서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더스캔에서 이더리움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위가 요구하는 보고서 형식이 아닐 뿐입니다. 이것은 미국 증권위가 암호화폐로 인해서 영향력을 잃는 데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사에게는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자면 과거 리플 판매에 있어서 증권이 아니지만 증권법을 준수했어야 하며 이를 어긴 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리플사는 이러한 벌금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해석에 따라서 리플이 받게 될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승만을 외치다가 채굴자의 매도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미국 증권위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하방 요인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공포탐욕 지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비트코인 채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미국 증권법까지 공부할 것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수익에 대한 최적 알고리즘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특히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서 수익을 내기 힘들 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여서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거래는 모두 기록되고 계속해서 익절을 하며 작은 손절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립니다. 투자할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딸깍 한번 눌러주세요. 슈퍼트레이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한번 세팅된 알고리즘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밥 먹고 와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8,86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나 수익이 나셨네요. 자동매매법 사용법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카톡방 입장하셔 숫자 10번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니 안심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대 코인석사였습니다.